예,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정부 첫 개각과 함께 인선된 인사들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각을 계기로 통일부 성격에 대한 논란이 있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 차관급 내정자 13명이 오늘 임명됐고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김영호 후보자의 과거 대북 강경 발언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어제 김은혜 홍보수석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는 대북 지원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이에 대해 통일부가 북한 인권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거나 통일부와 외교부로 병합되는 과도기적인 상황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통일부를 두고 북한 지원부가 아니라 통일지원부, 통일준비부다. 정부가 이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언급하면서 혐오가 난무하는 정치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이 통일부 성격에 대한 논란 계속될 것을 보이는데 이 가운데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 소개가 다시 또 주목받고 있는데 문 전 대통령의 SNS에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언급도 있었네요. 네, 문 전 대통령의 SNS에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이 펴낸 평화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정부 북방 정책을 우리 외교사 가장 획기적인 대전환이라고 평가하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그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그럴 때 남북 관계는 발전했고 상대적으로 평화로웠으며 균형 외교도 증진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또 그렇지 못했던 정부에서는 정반대 일이 일어났다면서 남북 관계는 후퇴하고 평화가 위태로워졌으며 국민 소득까지도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면서 문 전 대통령은 이처럼 확연히 비교되는데도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예. 이것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반국가 세력이라고 칭하고 대북 강경론자인 김영호 내정자를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송일 전 대표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된다. 한가하게 책방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언급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이번 정부 개각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 바로 장미란 차관입니다. 금메달리스트죠. 근데 또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네, 용인대 교수 재직 중에 차관으로 발탁된 장미란 차관에 대해 민주당 계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부역, 역도 선수가 전문성이 있는가 이런 악평들이 이어졌습니다. 예. 민주당 내에서도 반응이 다소 엇갈렸는데요. 중앙대 체육학과 교수 출신인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혹평을 했습니다. 장 차관에 대해 체육계 비리 미투 사건, 선수 사망 사건 등의 현실을 외면해왔다고 평가를 하면서 리더십을 보여준 적도 없다. 문제는 체육 행정 1인자로서 리더십과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상임고문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장미란 교수의 문체부 제2차관 발탁은 제일 탁월한 윤석열 인사라고 호평했는데요. 장 교수는 역도 선수로 애국했고 은퇴 후에도 대학 교수로 사회봉사도 계속했다라고 하면서 펜싱 선수 출신인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냐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 수영 선수 최윤희 최윤희 씨가 문체부 차관 네, 하셨잖아요. 같은 자리인 문체부 제2차관을 맡았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사격 선수인 박종길 차관이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안민석 의원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얘기 안 나서 한번 네. 여쭤봤는데. 자, 김영원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이제 본격적인 통일부의 변화의 흐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김정혁 전 비대위원부터. 통일부의 본격적인 변화의 흐름이 예상되고 있다는 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의 성격이 과거처럼 북한 뒤치다꺼리부가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약간 뭔가 역사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이 심각하다라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냉전이 무너진 게 자본주의가 사회주의 진영에 대해서 관대하게 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냉전이 붕괴된 것은 오히려 레이건의 어떤 그 봉쇄 정책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계속되면서 소련 내부에서 내부 갈등이 생기고 동유럽이 반발하기 시작하면서 내부 붕괴를 한 거란 말이에요. 예.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설설 긴다고 그래서 북한이 결코 우리한테 평화적으로 대하지도 않고
우리 지금 계속 봐왔지만 그리고 통일이 가까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잘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동안에 통일부가 과연 그렇게 해왔는가? 통일부가 북한의 잘못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왔는가? 북한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인권 탄압이라고 얘기해왔는가? 하나도 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남북 관계가 더 개선이 돼서 그 북한이 그런 자세가 되어진다면 통일부 장관 바꿔야 됩니다. 그때는 바꿔서 유화론자를 앉혀야 돼요. 하지만 지금 이 마당에 북한이 저렇게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협박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여전히 유화론자를 통일부 장관으로 둔다는 것은 제가 예. 대통령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당연히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 변호사는 대통령이 최근에 종전선언 운운하는 반국가단체 이런 언급했죠. 그리고 통일부의 위상과 관련해서도 더 이상 대북지원부의 성격을 버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번 되묻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께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란 말을 들으면 그걸 대북 관계의 하나의 지향점이라고 삼아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것도 반국가단체적이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이게 72년도에 체결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일성을 만나서 한 7.4 공동선언문에 들어가 있는 지향해야 되는 3대 원칙입니다. 예. 종전선언 이야기 하시는데요. 91년도에 체결해서 92년도에 발효된 남북 기본합의서 사실상 종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의 특수성을 서로 남한과 북한이 서로 간에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군에서 헌신하고 복무하고 북한에 대한 평화 갈구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안보 신경 쓰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예. 반국가단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반국가단체적인 뭐 단체니 아니면 세력이니 이 부분을 갖고도 또 이야기를 하던데 계속 그런 입장 견지하실 건가요? 정부조직법의 통일부는 통일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상을 버리면 통일부의 존폐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과거 보수 정부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직시했을 때 예. 북한이란 특수성을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의 냉전적 사고에 갇혀 있다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겁니다. 반론하실까요? 아니 저는 뭐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예. 본질은 지금 현재 통일부의 성격을 변화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 과거에 그렇게 유화 일변도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절절 기는 그리고 뒤치다거리나 하려는 통일부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평화를 가져왔느냐 알겠습니다. 그것이 북한의 유화 정책을 끌어냈느냐 전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김수희 평론가 어떻게 평가하세요? 통일부의 역할 관한 논쟁. 사실 이명박 정부 때 사실 인수위 시절에 이 통일부 없애야 하는 얘기가 나왔다가 사실은 그 얘기가 들어가고 다 현인택 장관이 첫 통일부 장관 임명되면서 통일부가 네. 존치된 그 역사도 있긴 맞아요. 했죠. 자, 어떻게 네, 판단하십니까? 뭐 통일부 관련해서 명칭에 대한 논쟁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외교부와의 관계 설정 이것도 중요한 과제였는데 결국에 하나의 부처 차원이 아니라 전체 정부 부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이 논쟁이 일어나야 이제 통일부의 위상도 그렇죠. 재정립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고 지금까지는 통일부가 우리가 외교를 할 때 흔히 이제 굿캅 배드캅이라고 해서 강경파 온건파가 같이 있는 상황에서 예. 통일부가 주로 온건파 역할을 맡아왔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통일부가 강경한 입장까지도 취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다른 부처에는 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예, 그때는 또 이제 그런 역할 분담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이런 부분들이 좀 유기적인 정부 체계를 놓고 토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이제 문 전 대통령이 이제 냉전적 사고에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 이제 언급했는데 이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누구를 지칭한 거냐 뭐 이렇게 판단도 나오긴 있습니다만 김정혁 비대위원 누구 지칭한 겁니까? 그 뭐 윤석열 대통령을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반국가 단체라는 얘기를 들으시면서 저거 나 얘기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좀 언짢으신 생각이 있으셨겠죠. 아, 그러셨을까요? 근데 뭐 그래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단체라고 얘기한 것이 반국가라는 것이 뭐 문재인 대통령을 얘기했다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단지 그런가요? 그런 유화 정책 아래서 사실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 명동에서 어느 교회에서 그 영웅 마지단 그러니까 김정은을 영웅이라고 하면서 예. 영웅 마지단이라는 행사가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열렸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왜 김정은이 영웅인가라는 그런 연설도 했었고 그때 그 김원웅 지금 그 돌아가셨지만 그분도 참석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은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고
문재인 대통령의 유화 정책을 비판하시긴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본인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이어서 파생되는 수많은 우리 내부에 있어서의 어떤 친북적인 행동들이라든가 반국가적인 행위들이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 변호사님은? 저는 반국가 세력이란 말은 대통령이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더더군다나 전 정부를 겨냥해서요. 왜냐하면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밝혔듯이 DJ,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그 대북 정책의 뿌리가 오히려 노태우 정부에서 수립한 남북 기본 합의서에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과연 전 정부에 대한 기계적인 지우개 성격이 아니라면 이런 과도한 언사를 대통령이 입에 올릴 필요가 있는 건가요? 보수 언론이 사설에서 지적하더라고요. 보수의 품격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품격의 문제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분열하고 서로 맞서 싸우게 하는 이거는 다툼과 싸움과 적대시하는 언어지 통합의 언어가 아니고 정치적 지도자는 할 수 없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얘기는 또 후반부에 또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이 국민분화 해소 차원에서 이제 수산시장 시식 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이런 가운데 또 이 수도관에 그 바닷물을 떠 마시는 일도 있었어요. 이 논쟁이 좀 가열되고 있죠. 네, 지난 6월 30일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김영선 의원 등의 국민의힘 인사들은 수조 속 바닷물을 떠마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조정식 사무총장은 횟집 먹방에 이어 바닷물 먹방까지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느냐라고 비판했고요.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수조 물 떠먹는 분이 5선 국회의원이고 그걸 또 먹으라고 하니까 옆에 분들은 먹더라면서 해삼 멍게 수준의 정치행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이 총리 보고 먹으라고 했지 않느냐, 바닷물 조금 먹었다고 왜 그렇게 펄떡펄떡 뛰냐, 광어보다 더 뛰더라라고 반박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방류하는 것은 원전 사고 당시에 1000분의 1도 안 되고 30년 동안 흘려보내는 것이다 라는 반박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민주당에서 논평이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요 얘기 짧게 짚어 넘어가 보시죠. 김주영 비대위 어떻게 보셨어요? 마실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정치판에 들어와 보니까 예, 정치판에서는 정말 과유불급이더라고요. 과유불급이다? 이게 과하면 예. 모자란 것보다 못해요 정말. 근데 이상하게 정치인들은 그 과함에 대한 그 유혹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튀어보고 싶고 뭔가 아하.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고 내 이름이 나와야 되고 사진에도 나와야 되고 이름은 확실히 나왔어요. 네, 이런 예, 것들이 사진도. 있는데 예, 그게 저는 김영선 의원 뭐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김영선 의원이 말씀하신 예. 그 논리 자체가 나쁘다고는 틀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예. 맞는 말씀인데 그게 퍼포먼스를 수조물을 떠서 이렇게 먹는 것처럼 함으로써 예. 그게 너무나 뭐랄까 이 논쟁 자체의 수준을 너무 가볍게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게 좀 너무 과유불급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되니까 사실 그 행위를 놓고서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그 수조에서 물을 떠서 마셨던 그거를 놓고서 논쟁이 중심이 형성되고 있잖아요. 예. 그게 과연 우리 당에 도움이 되는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장 변호사님. 민주당 논평에 이 퍼포먼스를 두고 이런 단어가 들어갔더라고요. 기괴하다. 제가 이 영상을 좀 길게 봤어요. 아하.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돌출 행동 형식으로 물을 막 떠마십니다. 그러면 그걸 말리든지 왜냐하면 거기 옆에 서 계시는 상인분들이 상당히 놀라는 기색이었어요. 예. 옆에 있는 류성걸 의원 같이 떠마십니다. 뭐 짭조름하다 이런 평가까지 덧붙이면서요. 저는 국민을 생각하면 그런 행동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오로지 충성 경쟁, 뭔가 공천을 앞두고 돌출 행동, 정치적 퍼포먼스. 전 역사에 굉장히 기괴하고 희화화되면서 조롱 섞인 평가를 나중에 받을 그런 장면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좀 국민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또 그렇게 저는 방류된 다음에 마시신다면 그 예. 진정성은 최소한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의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일본 홋카이도 여행 계획을 두고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아 또 비판을 받고 있는 이 내용 뭡니까? 네, 지난 6월 30일에 야권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단독 표결해서 채택을 했었는데요. 예, 이 당시에 김명주 부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지인과 나눴던 메시지 대화가 포착이 됐습니다.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사진이. 네, 지인이 김 부의장에게 일본의 몇몇 지역을 거론하면서 한국인이 많이 없이 치실 수 있다 등의 안내를 하자 김 부의장은 비용을 보내달라고 해봐라는 등의 답장을 보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앞에선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북해도 사심이 초밥은 안전하냐고 물었다며 이율 배반이 따로 없다라고 비판했고요. 예. 장해찬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국민 공예인 장외투쟁할 시간에 차라리 김영주 부의장처럼 홋카이도 골프 여행이나 다녀오라라고 비꼬았습니다. 민주당은 의원들의 출국을 자제하고 비상대기한다는 방침을 확인시키며 김영주 부의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김 부의장의 공개 사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또 후쿠시마 오염수를 초당적 움직임도 있는 상황이죠. 민주당은 주말에 또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범국민 대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자,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아침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뇌송송 구멍탁도나 먹어봤다. 국무총리한테 먹어보라는 것도 민주당이었다. 하면서 그 수족관 물 마신 것에 대해 또 해명까지 했었는데요. 자, 이 김영선 의원의 발언은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김영선 의원님 그 수족관 물 마시는 걸 동영상을 한번 봤는데요. 예. 7번이나 마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드셨습니까? 네. 아, 예. 제가 한번 세봤습니다. 아하. 배부를 정도로 물을 마시던데, 왜 저렇게 몸을 던져가면서까지 일본 정부 편을 드나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 일본 정부 내에서도 열린여당이죠. 열린여당에 들어있는 일본 공명당 대표도 방류를 가을쯤으로 연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본 여론도 물론 찬성이 조금 높긴 합니다만은 찬성이 45, 반대가 40인 서로 엇비슷한 상황인데 일본도 아니고 우리 정부가 그렇게 앞장서서 수족관 그 더러운 물을 마셔가면서까지 일본 편을 들어야 되는지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민주당이 그래서 이제 그 범국민 대회를 주말에 열었습니다. 의원님은 나가셨습니까? 아니요, 저 못 나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렇게 네. 이제 민주당에서 장외투쟁까지 수십 차례 이제 계획되어 있다라고 말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국민들 설득에 나서시고 장외투쟁에 나선 이유는 뭐라고 판단해야 될까요? 장외투쟁에 나가기 전에 이미 정부 여당에 예. 몇 차례 제안을 했죠. 나름대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국제해양법재판소로 제소를 하자라든지, 또는 뭐 일본에 처리를 한다면, 그리고 그 비용이 문제라면 우리 정부가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이런 제안까지 냈지만 아예 들으려고 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예. 부득이 장외투쟁으로까지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그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괴담, 그 마약을 마신 것 같다. 그 광우병 사이비 종교 신봉자들의 모습 그대로다, 이런 비판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서로 대화와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논의해보려는 예. 노력을 아예 그냥 하지 않으려나? 내던져버리는 그런 말과 행동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정익 비대위원. 김 의원님, 근데 그러면 네. 김 의원님은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정화를 하면 안전하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친일파여서 일본을 도와주기 위해서, 혹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도외시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IAEA 판정도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과학적 데이터들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걸 가리키는 과학적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모든 걸 떠나서 판명하기 전에, 지금 일본이 오염수를 내보냈을 경우에 가장 위험한 나라들, 가까운 나라 순으로 보면요, 중국, 러시아 반대하고 있고요. 태평양에 있는 나라들, 오스트리아, 뉴질랜드까지 포함한 18개 나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비교적 우리나라와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 대만도, 지금 대만 정부도 입장이 곤란하니까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만 앞장서서 이렇게 일본 정부의 편을 들어주는 게, 이건 친일파 여부를 떠나서 일본 정부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모든 나라들이 반대하거나 최소한 침묵을 하는데 우리가 왜 앞장서서 이렇게까지 일본 정부를 두둔하고 편을 들여야 되는지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이거 하나만 예, 하고 하나만 더 나면 말. 근데 그러면요, 이게 논리가 본말이 전도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우리 국민들이 모두 방사능에 오염될 것처럼 민주당이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닙니다. 과학적 수치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6천 명이 넘는 방사능 학자들이 아니, 얘기 아니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그 질문 네, 다 한 다음에 네, 답변을 말씀, 해주시면 네. 되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니들 그럼 일본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또 총리한테 후쿠시마 오염수 마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정화되면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당신이 일본 총리야? 당신이 그걸 왜 마셔? 아니 질문을 그렇게 했으니까 정화되면 마실 수 있다고 얘기한 건데 만약에 거꾸로 못 마십니다. 그러면 봐라 너 마시지도 못하는 걸 우리 국민은 그 마시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마치 일본 편이라는 프레임을 짜놓고 모든 예, 그런 마무리해 과학적 주세요. 근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과학적 근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일본의 방류로 인해서 피해를 받게 되는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대만, 중국, 러시아는 뺍시다. 그런 나라들은 과학적 근거가 없어서 침묵하거나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대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먼저 가서 현지 조사를 몇 차례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대만은 본토의 침공 위협 때문에 일본의 가장 도움을 받아야 될 절실함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아니니까 예. 그런 섬인데 음. 그런 대만 정부조차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지금 우리 김정혁 비대위원. 선배께서 말씀하시는 예. 그런 과학적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한쪽에서만 바라보는 과학적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논쟁은 여기까지 네, 마무리하고요. 뭐, 예. 저 의원님 또 모신 게 이 민주당이 지난주 30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죠. 그 주 내용을 짧게 들어볼까요, 의원님? 네, 국정조사 내용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과 관련돼서 예. 한 1년 전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사무총장.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제보다라고 음. 시작을 해서 한 1년 동안 지금 대대적으로 감사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결과는 꽝이죠. 음. 꽝인 이런 상태에서 이건 결과적으로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표적 감사였다. 용산으로부터의 하명 감사였다. 이게 사실상 드러난 거고 이런 감사 전반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철저히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예, 그 지난 주말에 이제 의원님이 그 법사위 회의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설전을 굉장히 많이 벌이셨고 그 단군인의 최대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때 이제 국민 여러분들도 굉장히 왜 저렇게 지금 문제인 거야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무엇이 문제라고 의원님이 지적하고 싶으셨던 거죠? 네, 1년 동안의 과정 전반이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 주심 감사위원이 있습니다. 조은석 감사위원. 감사위원. 그 주심 감사위원이 컴퓨터를 열어서 열람 결제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야 이게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는 건데. 내가 확인했다. 네, 의미로. 감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는 건데. 예. 그 과정을 안 눌렀는데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바꿔서 감사원이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바꿔서 그 결제란을 승인이 나도록 조작을 했다. 아하. 이걸 감사원장, 무슨 공직감찰본부장, 사무처장 다들 자백을 했어요. 아하. 프로그램 바꿔서 결제한 것처럼 하게 만들었다. 네. 그리고 당당하게 하여튼 조작을 했다는 점을 자백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장 이번 사안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 변호사님.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이 열람이라는 표기를 위해서 조작이 있었고 또 조은석 감사위원도 지금 140쪽에 달하는 이 감사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다 정리해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은석 네,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은 주심 감사위원이기도 했고 또 검찰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이 140쪽에 담긴 보고서 안을 보면 이게 단순히 뭐 절차에 있어서 흠이 있는 걸 넘어서서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소지가 있다라고까지 지적한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정조사 결과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라도 이 관련자들 이를테면 최재 감사원장과 유병호 총장을 고발 조치하시거나 할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네. 이미 뭐 다른 건으로 그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는데 저희 고발을 했는데 예. 이번 건과 관련해서 국정조사와 음흠. 별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전자정부법 위반이라든지 음흠.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며칠 내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유병호 사무총장은 이제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을 좀 다시 반추해 보면 이 조은석 감사위원이 단군 일에 최대로 이 관련 문서를 승인하지 않고 굉장히 오랜 시간 끌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조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로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의원님? 네. 누구에게 권한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 법으로 이러한 감사 과정의 최종 보고서를 사인해야 되는, 도장을 찍어야 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 이게 감사원법에 명확하게 위원이 해야 된다. 감사위원이라고 어허. 주심 감사위원이라고 돼 있는데 예. 감사위원들을 보좌해야 되는 실무 기구 예. 사무처가 마치 음. 자기가 자신이 음. 그런 최종 결재권자인 것처럼 자기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예. 강변도 뭐 이런 너무 예. 너무 지나치게 오버한 강변이죠. 예. 그 이를테면 어떤 재판에 어떤 판결이 나왔던 판사의 사인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 어떤 재판의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확정한 것이라고 청취자들이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법원의 재판관이 도장을 찍지 않았는데 그 예. 밑에 있는 법원 서기가 자기가 도장 찍어놓고 이게 최종 판결이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상으로 전산 결제 시스템 인위적으로 조작했으면 시인됐던 것이고 그러면 과정상에 문제가 있는 건 이거 심각한 사안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까 고발을 한다고 그랬는데 예. 제가 뭐 허위공문 작성, 직권남용 이런 게 징역 10년까지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래서 공수처에 제가 고발을 하면 예.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고발이 된 상태는 아닌 거군요, 그러면. 네, 아직 고발장을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감사원 그 회의 녹취록을 민주당이 당시에 요구하자 그 유병호 사무총장이 최재 감사원장에게 심플하게 답변하십시오라는 내용의 쪽지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사진이 공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게 지금 네. 사무총장이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냐 괜히 또 많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이 이유가 뭐라고 네. 판단하십니까? 저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그 심리 상태가 어떨까 한번 짐작을 해보면 심리 상태요. 예. 네네 그 이상한 자긍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프랑스 루이 14세가 짐이 곧 국가다 이런 말로 유명한데 예. 유병호 사무총장은 내가 곧 감사원이다 이러한 그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 오래 근무하시긴 했죠. 예. 네네. 그래서 제가 그 감사원법에 보면 7인의 감사위원이 감사원을 구성한다. 그래서 감사원의 주인이 감사위원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감사원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감사원장과 그리고 사무처 직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말하자면 이 말 속에는 사무처 그러니까 늘공이죠. 예. 그리고 그 사무처를 지휘하는 사무총장 예. 자신이 감사원의 진짜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왜곡된 비뚤어진 자부심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자기 반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일방적으로 네.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저로서는 이제 뭐 여당 패널로서는 근데 제가 지금 사실 전자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걸 이제 네.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반박할 수 있는 건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뒤에 얘기하는 심플하게 답변하십시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무슨 본인이 대단한 뭐라고 해서 하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도 옛날에 우리 상사한테 우리 부장이나 국장한테 뭐 얘기할 때 심플하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답변 예. 뭐 이런 식으로 쪽지를 주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무슨 저 최재 감사원장을 자기가 쥐고 흔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요 문장 자체를 봤을 때라고 추론하는 건 좀 너무 과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일단 전 이렇게 뒤에서 예. 답변을 보좌하는 분들이 음흠. 쪽지를 자주 주죠. 예. 자주 주는데 그 쪽지의 내용은 대개 예. 팩트를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예를 들면 무슨 아하. 통계 수치라든지 뭐 관련 법령 조문이라든지 예. 이런 걸 답변하는 과정에서 당이 아니라 그 감사원에 책임자가 예. 감사원장 같은 경우 다 기억하지 못하고 세세한 것까지는 모를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조하는 거지. 이렇게 알겠습니다. 심플하게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의 방향이나 답변의 태도 이걸 제시하는 것. 그리고 바로 그 최재 감사원장 뒤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예.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카메라가 집중이 돼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리고 얼마나 많이 그 실수가 있었습니까? 노출된 예. 게. 그런데 아주 당당하게 메모를 하고 그걸 찢어서 감사원장에게 주는 그런 전반적인 태도가 문제였다. 아나무인인 거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었고요. 예, 브리핑 짧게 하나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가 가짜 독립유공자 서원 취소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가보훈부는 독립운동가 공적 전수조사의 속도를 내고 가짜 독립유공자 서원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서운 재검토 대상으로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친인 김근수 선생, 모친인 전월순 선생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1990년 건국훈장을 받은 두 사람의 공훈 기록이 허위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가 있었고요. 또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 고 손용우 씨는 공적 재검토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공산당 이력 때문에 실제 건국에 이바지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편 국가보훈부는 김가진, 조봉암 선생 등의 친일 혐의가 있어서 서운을 받지 못했지만 공로가 큰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재평가를 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는데요. 예. 김가진 선생은 일제로부터 자기 수혈을 받았지만 3.1운동을 계기로 독립운동가로 출발했다는 점, 조봉암 선생은 일제 말기 국방성금 헌납 기사가 났었지만 일제의 공작이었을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재검토 움직임 또 논란 속에 또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군요. 일단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